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올라줘서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트럼프의 연설 정말 실망스러웠고 장외 시장에서 지수가 한때는 2% 가까이 빠졌고요. 그래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연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밤마다 9시 30분에 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빅스 한번 보겠습니다. 빅스가 이틀 연속 올라서 장이 올라서 빅스가 24%까지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20% 밑으로는 좀 떨어져야 된다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보면은 이게 당분간은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도 16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달간 지수 동향 보면은 쭉 빠졌다가 사실은 이틀 동안 내린 폭이 한 절반 정도 돌려서 이제는 시장이 전쟁은 모두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아닌 걸로 오늘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맥세븐 상황을 보더라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됐고 엔비디아도 거의 보합성까지 다시 돌아갔고 해서 반등을 많이 해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잘 견디면은 결국은 이런 반등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 10개 가진 포트도 보면은요, 어제 1.46%가 올랐어요. 지수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한 3.2%까지 마이너스가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보다도 트럼프의 연설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이 간절히 기다렸던 종전선언이 아니라 전쟁 연장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출구 전략을 기대했던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시장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는지 핵심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죠. 첫째는 겉으로는 승전보 같았지만 사실상 불확실성을 연장한 연설이었다 보고요. 두 번째는 주식은 팔고 달러와 기름을 사들인 시장의 즉각적인 리스크 오프 반응을 짚어보겠고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 인플레이션, 재가열 우려로 번진 매크로 파급 효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장세 속에서 방어주와 취약주를 나눠서 우리 기자를 지키는 투자 전략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설은 정말 겉다르고 속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속내를 보면 앞으로 2, 3주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필요시에는 전력발전소 동시 타격까지 하겠다 하고 엄포를 놨습니다. 정작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점이라든지 협상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는 쑥 빠져버렸죠. 시장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마무리를 위해서는 더 때려야 된다라는 무서운 프레임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컸던 것이죠. 여기서 정치적인 메시지와 시장이 느끼는 현실의 괴리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이기고 있고 핵심 전략 목표는 거의 달성을 했다며 승리를 선언하고 싶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언제 끝나는데? 라는 질문만 남겼죠. 전쟁은 최소 2, 3주 더 가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니 시장은 공급망 불안이 연장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놀란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반응이 미국 정규장 마감 후 선물 시장과 아시아장 초반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었죠. 주식을 먼저 보면 나스닥 100 선물은 1.3%, 이게 오전 기준입니다. S&P 500 선물은 1.1%, 다우 선물은 1%가량 훅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공급 병목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인 브렌트유는 106달러를 돌파해서 3% 정도 치솟았고요. WTI도 104달러로 올랐었습니다. 환율 역시 유로 대비 달러가 0.25% 강세를 보이면서요. 한마디로 주식은 팔고 기름 사고 달러 사는 흐름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나스닥 기술주가 왜 이렇게 유독 더 높았을까요? 바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매크로 도미노 현상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2, 3주 추가 타격 시사로 불확실성이 연장되면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이거는 100불에 고착화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게 됐죠. 이렇게 되면 물가 재상승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후퇴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미래의 이익을 크게 반영하는 장기 성장주, 즉 나스닥에 있는 밸류에이션 압박과 이익 추정치 하향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겠다 하고 시장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이 전쟁 육수가 아니라 이제는 저성장 고물가,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 계좌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은 에너지와 방산 섹터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공급 불확실성과 인프라 타격 위협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되니까요. 반대로 항공이나 운송, 소비재, 그리고 대형 기술주 같은 금리 민감 성장주는 당분간 조심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 마진이 압박받고 장기 금리 상승의 피해를 가장 먼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 주식으로 다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지금 현재는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가지고 계시고, 혹은 그 중에서 뭐 종목 교체를 좀 원하신다 하면은 지금이 종목 교체 타이밍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만약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언제 사야 될까 한번 정확하게 타점을 찾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호름주 해협의 실제 재개방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와야 유가가 하락하고 우리 주시장도 안도 랠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언급한 2, 3주 시한입니다. 이 내에 명확하게 종결 시그널이 나오는지 꼭 지켜봐야 합니다. 불확실성 기간을 한정 지을 수 있는 마진 노선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셋째는 유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이 나스닥 성장주의 하락폭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설은 아쉽게도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불확실성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시장 변수는 화려한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냉혹한 공급망의 현실과 유가 100달러 안착 여부입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수 시점은 불확실성이 거치는 즈음 될 것이니까요. 시장을 열심히 보시면서 그 타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포지션 일부 매도해서 현금을 만드실 계획이시면 꼭 재매수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선물 시장에서 불안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얘기는 계속해서 립 서비스를 해왔고, 시장이 그동안은 악재로 받아들였다가 또 어떤 때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해서 지난 월요일서부터는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화요일날 많이 올랐고 수요일날도 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시장을 맞게 되는데, 오늘은 이 연설이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거의 뭐 협상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실망을 하지만 결국은 전쟁은 이제 끝나게 가는 수순으로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TV 연설도 하고 뭐 이란 대통령이 또 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유가에 집중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스페이스X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IPO입니다. 말들이 진짜 많았죠. 그래서 스타링크는 황금 알이지만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짚어보시죠. 올해 1분기 내내 루머가 참 많았습니다. 1월엔 6월 상장설, 2월엔 3월 제출설이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팩트가 확인됐습니다. 4월 1일에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 완료했고 6월 상장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SEC 규정상 로드쇼를 하기 전에 최소 15일 전에는 공모 서류가 대중에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이나 한 5월 말 정도 되면 이 S1 서류가 공개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이제 진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스페이스X에 열광할까요? 단순히 화성에 로켓을 보내는 멋진 회사라서가 아닙니다. 회사의 매출 중 5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바로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2025년 예상되는 EBITDA, 상각 전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약 80억 달러라고 합니다. 로켓 발사, 위성통신, 국방시장을 결합해 지구 전체를 덮는 초대형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진짜 베팅하는 것은 화성으로 가는 로켓이 아니라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 인프라 네트워크이라는 것이죠. 스타링크의 꿈은 통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휴대폰과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디바이스, 그러니까 핸드폰이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통신 시장을 잠식해 간다는 계획이 있고요. 우주교통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화를 한다는 또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국방 네트워크라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IPO를 보실 때는 로켓을 몇 번 쏘았느냐 보다는 기존 통신 시장과 국방 시장을 얼마나 먹어치우는가 하는 거를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합니다. 이번 상장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페이스X의 조달 목표는 최대 750억 달러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거 알리바바가 220억 달러, 비자가 18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최소 21개의 글로벌 은행이 뛰어든 이번 딜은요, AI, 통신, 국방, 우주 운송이 결합된 완전체 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가가 이를 단순한 대형 딜이 아닌 시대의 상장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흥분 속에서도 냉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리스크는요, 밸류에이션 점프입니다. 회사 가치가 단기간에 1.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조달 규모도 5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급증을 했습니다. 실적보다 기대치가 너무 빠르게 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지원 리스크입니다. 스타쉽 발사는 여러 번 실패를 겪었고 또한 나사의 달 착륙 프로젝트도 2년 이상 밀려 있습니다. 머스크가 화려한 장기 서사시보다는 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XAI 결합 딜레마입니다. 돈을 잘 버는 스타링크에 적자 상태인 인공지능 기업 XAI를 얹게 되면요, 가치가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시장 변동성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지정학적 위기나 나스닥의 유동성이 말라붙으면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머스크니까 무조건 산다가 아니라 얼마에 사야 하나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모서류 S1입니다. 이거 공부했을 때 진짜 재무제표를 보고 밸류에이션의 민낯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타링크의 수익이 지속 가능한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장 후에도 진짜 현금 캐시카우 역할을 유지하는지가 주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나스닥 유동성 및 거시경제도 보셔야 됩니다. 역대급 규모의 상장인 만큼 나스닥 전체의 유동성이 충분한지, 시장 상황은 좋은지 꼭 살펴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IPO는 단순 우주기업 상장이 아니라요, 차세대 글로벌 인프라 기업의 상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과연 주가가 얼마에 상장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 갈 거냐 하는 것이죠.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오늘 공부는 완벽하게 하신 겁니다. 즉,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주가다, 이런 것이죠. 자, 스페이스X 아마 상장 많이 기대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다음에 또 영상 한번 만들어서, 예전에도 한번 작년에도 이제 해드렸었는데, 미국 IPO 시장은 약간의 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룰을 잘 아신다면 이번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도 뭐 무리하게 좀 쫓아가지 않으시고 좀 서서히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 올라타셔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미국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좀 개파락은 시작은 하더라도 시장이 잘 그걸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차근차근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저는 봤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주에 상승 무드를 타고 다음 주에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노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